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요양원이 개원되었고 현재도 요양원 개원을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요양원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어떤 요양원이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요양원일까요? 물론 요양원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양원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족분들, 종사자분들까지도 가장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요양원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노인요양원의 종류 중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가정과 같은 시설, 요양보호사 3대1, 9인 이하의 정원, 이런 것들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주요한 특징인데요. 오늘은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공생으로서 어르신과 보호자 가족분들, 종사자분들께 가장 좋은 시설로서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추천하는 가장 좋은 시설로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꼽는데요. 바로 이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특장점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요양원의 요건이 무엇이고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이 요건들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적 규모에 의한 수익 창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 질적 서비스 수준에 의한 수익 창출 형태로의 전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로는 이만 마무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케어스토리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특장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특장점 중에서도 제일 먼저 손꼽을 수 있는 내용, 손꼽을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어르신을 위한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 되죠. 일단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용어 자체에 가정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그 분위기를 갖고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요양원이 바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그 용어, 가정이라는 특징 자체가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죠.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서의 고급형 시설로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1인실 위주의 시설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요양원에서는 1인실 찾기가 거의 힘든 상황이죠. 물론 1인실을 운영하는 시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요양원들이 4인실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인실로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1인실로 운영을 했을 때에 상급 침실 이용료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보호자분들께 비용 부담이 많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다 어떻게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입소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4인실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는 4인실이라는 개념을 탈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4인실의 그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 번 침실에 들어가서 4명의 어르신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특징도 있고, 더불어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왜냐하면 1인실의 경우에는 대략 한 6평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1인실 하나 자체가. 그런데 4인실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8평 규모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평.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침실 당 면적을 1인당 면적을 2평으로 잡고 있어요. 6.6제곱미터로. 그래서 6.6제곱미터에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2평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살거든요. 그런데 8평의 공간에서는 4명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예전 일부터 꺼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참 재밌는 일들이 있죠. 예전에 2008년 정도 때 조건부 시설, 국법 시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침실 규모가 4인 이상이었어요. 그랬다가 신법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침실이 4인실로 축소가 된 거죠. 그 이전에 우리나라 요양원은 4인실 이상이었다는 부분에 굉장히 좀 충격이 되는 상황이 되죠. 4인실 이상의 그 침실로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현행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4인실 규정으로 바뀐 거죠. 실상은 거기서 만약에 4인실 규정으로 안 가고 1, 2인실 위주의 규정으로 갔다고 하면은 굉장히 수준 높게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갖고 있던 한계가 거기서 드러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법을 바꾸는 상황에서. 제 생각인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4인실 규모로 법을 해놓은 것이다. 자, 4인실 규모로 법을 해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이제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공간 안에 최대한의 많은 인원을 넣어야 되는, 입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 한 공간 안에 최대한의 많은 인원을 입소시킬 수 있게끔 건축물 대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시설 설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4인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옛날 얘기로 가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역사를,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어떻게 왔는지 근 15년 정도의 그 기간의 역사를 짚어보다 보면은, 아, 우리나라는 왜 4인실로밖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SBS에서 1인실에 대한 그 방송을 한 거를 한번 봤어요. 그 부분에서 외국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1인실인데 우리나라는 4인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양원도 이제 1인실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시점이 이제 온 상황이고요. 이제 물론 꼭 1인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지금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의 특성상 2인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의 그 출생 연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입소하실 어르신들이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입소하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1인실을 더욱더 선호해 가시는 어르신들이 입소하시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1930년대 후반, 1940년대생 되시는 분들이신데, 대부분 그 어르신들은 4인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더불어서 보호자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야, 진짜 4인실에서 생활하는 부분은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1인실의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 제공될 필요가 있구나. 그런 요구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시설을 찾으실 때 어떤 분들은 비용에 관계없이 좋은 환경, 프라이빗하고 어르신께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설을 비용에 관계없이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께 1인실과 그에 따른 좋은 환경의 시설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도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모든 어르신들께서 좋은 환경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요양원의 환경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비용의 상급 침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1인실의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법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 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시설들이 4인실 위주로 시설을 개원해놨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1, 2인실 위주로 바꾼다는 것은 또 그만큼 큰 비용의 기능 보강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으로서 1인실의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 부분이 좋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어떤 분께서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었어요. 고급형 노인 요양 시설들이 계속 나와야, 창업이 되어야지만이 전체적인 수준을 고급화시켜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갔을 때에는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법의 수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급화되어 있는 서비스 자체가 일반화되어져 가는 그런 형태로 수준을 점차 끌어올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고급화된 시설이 계속 창업이 되어줘야만이,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인 수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얘기 자체가. 왜냐면은 이 업은,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말 그대로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서비스의 질을 한 수준으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계속 발전되어져 가야만 한다. 그러려면은 먼저는 이런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통해서 1인실 위주의 시설이 나왔을 때에, 그때에 어르신들께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 1인실은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에서 6평 정도의 침실이다. 특히 이제 이 침실에는 화장실도 같이 딸려 있는 거죠. 화장실도 있고, 그 외에 이 침실 안에 이제 그 외국의 표현을 따지자면은 furnished room, 결국에는 그 안에 모든 가구가 다 구비되어져 있는 침실이라는 거죠. 화장실과 가구, 침대, 뭐 옷장, 그리고 개인 수납장,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어서 개인 한 사람을 위한 특성화된 프라이빗한 그런 침실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이 키워드에서는 적은 인원이라는 부분을 넣어 드렸는데요. 9분이 생활하시는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9분의 어르신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100인 시설이 있어요. 관리적인 부분 어떻겠어요? 100인과 9분. 완전히 다르겠죠. 자, 이 사업은 지금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1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9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한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물론 이제 굉장히 큰 부지고 굉장히 큰 공간이면은 좋겠지만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해놓은 거는 23.6제곱미터라는 연면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6제곱미터씩 계속 한 사람씩 늘려간다 하더라도 침실의 면적은 결국에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공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실, 또 어떤 조리실,
또 식당 그런 부분들은 계속 넓이를 넓혀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100명이 사용하는 그 공간과 9명이 사용하는 이 공간에 있어서는 벌써 적은 인원일 때에 쾌적한 환경 지수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적은 인원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9명 시설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지금 하는 56평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56평형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침실이 6평인데 6평씩 9개의 침실만 해도 69, 54, 54평의 침실이 들어가요. 거기에 벽체 면적까지 다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더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벌써 침실만 해도 56평, 7평인데 60평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56평형 정도의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110평형 이상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정도의 넓은 충분한 공간에서 그래서 9분의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프라이빗한 시설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양원이 아닌 어르신의 가정이자 어르신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벌써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용어 자체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공동생활 가정인데 저는 이걸 좀 줄여서 노인요양 가정이라고 하면 좋겠죠. 굳이 뭐 꼭 공동생활이라고 넣어야 합니까? 공동생활이 아니라 노인요양 가정이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개인의 공간을 확보한 그런 더 따뜻한 그런 느낌도 들죠. 그래서 노인요양 가정으로서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노인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시설 이름 중에 하나가 무슨 집, 무슨 집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름을 사용했었는데, 그거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특히나 더 가정과 같은 시설이고 소규모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시설이다 보니까 또 침실도 1인실로서 퍼니시드룸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르신께서 본인의 주택으로서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는 시설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 시설은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별장형으로 이제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시설 앞에 이 잔디도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잔디에 또 어르신들께서 차를 드실 수 있는 그런 그 외곽에 그 외부에 그런 형태의 또 공간이 있죠.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제 정자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정자가 아니라 외국에서는 외부에 한 3명, 한 4명, 5명에서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이제 그런 거. 또 잔디가 되어져 있는 마당이 있는 그런 별장형. 이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께서 별장처럼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시설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택형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이 노인요양 가정을 단독주택에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형 공간이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눈치나 걱정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이 시설 안에서는. 다른 시설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큰 시설이나 공동생활을 많이 하는 뭐 4인실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르신께서 인지가 있고 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바로 1m 뭐 바로 옆에 그 다른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눈치 보는 상황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받으시는 시설에서는 눈치나 걱정 여부는 없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설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벌써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만 놓고 봐도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진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1:1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1:1 케어라는 거는 어르신 한 분당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케어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1:1이 된 상황인데
이 노인 요양 가정, 이 고급형 노인 요양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쩔 수 없이 지금 상급 침실 이용료를 상당 부분 많이 보호자분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종사자를 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이 노인복지법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입소시설에서는 물론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둬 가지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 등등 이제 직접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을 만들어 놨지만은 실제로 1대1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되어져 있죠. 그리고 동시간대를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동시간대일 때는 더 떨어지잖아요. 그 비율이 어르신 한 분,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당 맡고 있는 어르신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동시간대로 놓고 한다고 하면은. 자, 그런데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이 고급형 노인요양 가정은 어르신 9분당, 어르신 9분만 모시고 이제 생활하는 시설인데 그 9분 어르신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5분이 케어를 해드리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5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의무 배치 인원은 3분이신데 거기에 이제 직접 인건비 비율 뭐 고려해가지고 한 분 더 이제 채용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한 분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6분까지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때는 상급 침실 이용료를 어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서 보호자분께 받느냐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6분까지도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거기에 간호조무사 선생님, 또 조리원 선생님, 그리고 시설장님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1대1 케어가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 인원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역량 있는 종사자를 우리가 배출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시설이 되겠죠. 또한 개별 욕구도 모든 게 다 파악이 됩니다. 9분 어르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어르신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못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어르신의 모든 특성과 성격에 대한 부분, 뭐 질병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고급적인 식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여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인력이 많아요. 그러면은 식사 준비에 있어서도 부담이 덜합니다. 자,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신 많은 요양원 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뭐예요? 어르신들 굉장히 많은데 조리원 선생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도 겪으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양원 원장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직접 식사를 조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은 안 된다. 이거 다 외주를 줘서 급식으로 외부 업체에서 급식으로 가져다 주는 이제 식사로 다 바꿔야 한다. 이제 그 부분이 편하다. 조리원 선생님 채용 안 하고 하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식사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서 직접 조리해서 더 좋은, 더 신선한, 더 고급스러운 식사가 제공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인원을 관리할 때에는 많은 식재료와 많은 조리를 해야 되는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담이 크죠. 그런데 9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리사 자격을 갖고 계신 또 조리에 있어서도 역량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단으로 어르신들께 제공해 드리는 차별화된 식단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런 시설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이어서 계속 가죠. 진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되고 그래서 동시에 고급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마련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개별적인 의료 서비스까지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지금 요양원들에서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하는 건 아니죠. 이제 불편해한다?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종사자분이 한 분이라도 비면 그러면 다른 종사자분들이 남아 계신 어르신들을 분담해서 케어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부담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진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적은 인원의 어르신들이 계신 이 고급형 노인 요양 가정에서는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 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이 줄어들거나 어떤 업무의 부담이 커지지는 않죠. 그런데 인원이 많을 땐 많은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한 분만 빠진다 하더라도 그때에는 그 남아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큰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병원 동행을 하기가 많이 좀 쉬운 건 아니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보호자분들께 어르신 병원 동행에 대해서는 잘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해드리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의료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커야 되고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의료 서비스는 시설에서 뭔가를 많이 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을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어르신을 또 모시고 와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그런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쪽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시설이 바로 고급형 노인 요양 가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이 아닌 거주가 목적인 시설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앞에 내용에 어르신 댁이다, 어르신의 가정이다, 어르신께서 생활하신 집이다.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용 시설이 아니라 거주 시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입소 시설도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거주라는 부분보다도 이용적인 측면에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입소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고급형 노인요양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용보다도 거주의 목적에 분명한 방점이 찍혀져 있는 시설이다. 왜냐하면은 1인실 특실로서 어르신께서 나의 프라이빗한 공간만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침실이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이 본인에게 주어진 확실한 확보된 공간이 있다. 내가 생활하는 침실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보다는 거주의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실을 이제 해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1인실이 제가 서두에 1번에서 말씀드린 6평 정도예요. 그러면은 6평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3분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설에 부부가 생활하실 때에는 2인실에 부부실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furnished room. 그 안에 이 침실 안에 모든 가구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데 일반 요양원에서는 찾기 힘든 내용이죠. 근데 외국의 요양원을 한번 보세요. 외국의 요양원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외국 요양원 견학가기 뭐 그런 걸로 해서 제목으로 해서 보여드렸고 설명을 드렸는데 외국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침실 안에 룸 안에 뭐 침대, 옷장, 뭐 화장실 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거를 furnished room, 가구가 다 되어져 있는 방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고급형 노인요양 가정도 다 가구가 완비되어져 있는 그런 룸이다. 그런 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아니라 거주가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시설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어르신의 마지막까지 어르신께서 생활하시는 그런 시설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뭐 물론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다 마찬가지죠. 안전에 모든 그 첫 기초를 맞추고 있습니다. 안전이요. 안전을 얘기했을 때에는 자, 그냥 극단적으로 9명 시설과 9명의 10배 되는 90인 시설이 있어요. 소방 관계자들 만나도 90인 시설에서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 9분 되는 시설에서는 뭐 재난 상황에 있어서의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 6분까지도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5분, 6분까지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대피하는데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 빠를 수 있죠. 그리고 대피 시간도 9분 대피하는데요. 5분도 안 걸립니다. 3분 안에도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완전 와상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들것으로 이제 모시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은 그 시간 감안한다 하더라도 9분의 어르신들 모시고 대피하는 데 있어서 5분 내 쪽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러면 90인 시설에서 5분 가능할까요? 뭐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5분에서는. 방송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상황 파악하는데 5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서는 가장 안전한 그런 상황의 여건들이 마련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쾌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넓은 개인 공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쾌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개인 공간. 내 공간 자체가 벌써 침실 하나가 화장실 포함해가지고 6평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뭐 넓은 나의 개인 공간이 되어져 있고 더불어서 시설 자체가 9분 어르신들만 생활하시지만은 프로그램실 또 그 외에 뭐 면회실 이런 부분들이 다 넓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니까 넓은 개인 공간이 마련되어진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위생 관리가 잘 되겠죠. 그 시설을 뭐 위생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 가서 그 시설의 위생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보신 분들은 경악을 하죠. 인원이 많은 시설에서는 위생 관리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자 9분의 어르신 생활하는 그 공간과 90인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위생이 어디가 깨끗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한 군데를 더 닦는다 하더라도 넓이적인 차이에 있어서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깨닫는 이제 직시하는 바 직시 체감하는 그게 뭐냐면은 야 넓은 집이 넓으면은 청소하기가 확실히 힘들구나. 자 근데 요양원은 더 넓어요. 그럼 청소가 어떻게 했어요? 관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굉장히 24시간 로테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3교대든 2교대든 어쨌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나눠져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전체 인원에서 또 청소에 대한 부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뭐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위생 관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이 고급형 노인 요양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어르신이 생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그에 비해서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니까 당연히 위생 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은 인원의 노인이라는 부분이 위생적인 면에 있어서도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특징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6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머물기 가장 좋은 공간이다. 왜냐하면은 넓은 침실이기 때문이죠. 일단 어르신하고 우리가 면회할 때에 어디서 하나요? 침실에서 대부분 해요. 그 방 안에서 어르신 머물고 계신 그 방 안에서 그 방에서 같이 과일도 먹고 뭐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자 일단 6평이에요 방이. 그리고 그 방 안에 소파도 다 있습니다. 테이블도 있고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얘기도 나누면서 딱 구분된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 4인실 되는 시설 뭐 이런 데에서는 물론 이제 면회실이라든지 식당도 있고 그런데 불편하죠. 면회하기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시설들에서는 큰 이제 면회
홀 같은 그런 실을 두는데, 근데 이제 또 어르신이 또 침실에서 또 홀로 내려와 가지고 홀에서 면회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침실에서 대부분들이 면회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침실에서 면회하기가 불편한 시설들이 되어져 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요양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예 침실 자체가 넓어서 그 안에서 어르신하고 보호자분들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담수도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머물고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침실이다. 넓은 침실이 되어져 있다. 또 전원주택 환경이에요. 주말에 와서는 거기서 같이 놀다 가는 겁니다. 어르신하고 하루 종일 계시다 가셔야죠. 오래 머물다가. 그냥 뭐 시설 와가지고 불편해요. 면회하기도 힘들어요. 음식 싸서 거기서 먹기도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요양원요. 음식 싸가지고 가가지고 음식 한번 싸갔다가 아 이거 음식 싸가면 안 되겠구나. 다 그냥 시설에 들이잖아요. 나눠 드시자고.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르신과 같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같이 드시기 위해서 갖고 갔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펴시냐면은 어르신들 건강 상태가 그런 음식 드실 수 있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반대로 더 좋은 음식 더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또 가족분들이 친지분들이 음식을 싸갖고 가서 넓은 침실에서 같이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주말이니까 같이 거기서 놀다 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앞에 그 잔디도 깔려있고 하니까 또 그 외부에 차 드시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 바퀴도 돌고 거기 외부에서 같이 앉아 있다 오고 또 밖에 카페테리아도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카페테리아 같은 공간에서 뭐 이제 지금 여기서 카페테리아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 큰 그런 건 아니고 소규모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 평수에 되는 카페테리아까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얘기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머물기 가장 좋은 공간이 되는 시설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로는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이제 특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별장 형태. 이게 이제 도심 속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요. 좀 시외곽으로 도심 근거리에 외곽으로 좀 나가서 토지도 조금 저렴한 그런 토지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구성을 해가지고 고급형 노인요양 가정으로 이제 설비를 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장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 이건 이제 시설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뷰만 좋아도 벌써 우울증이 해소가 됩니다. 나와서 산책만 조금 하더라도 벌써 그 뷰만 보더라도 마음의 힐링이 된다. 365일 계속 힐링이 돼봐요. 얼마나 어르신들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도심과 근거리 외곽에 있기 때문에 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 좀 편리하다. 어르신을 뵙고 싶을 때 언제든지 뵈러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 어쨌든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별장 형태의 산책로까지 다 되어져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자연 속에서 치유를 받으시면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바로 고급형 노인요양 가정의 특징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고급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특장점을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많은 특장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아래 연락처가 있고 하니까요. 연락처로 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고 문자 뭐 카톡 전화 다 환영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고 질문 주셔도 되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www.carestory.net C-A-R-E care story story.net www.carestory.net에 접속을 하시면 네이버 블로그예요. 거기에 요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그 밑으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어르신께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졌으면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물론 이 컨텐츠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시설의 조건들이 이제 되는 내용인데,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좀 더 내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로 많이 시설이 개원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많아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설의 그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과 시설 환경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하셔서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이 개원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